네 번째, 강 회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기업의 조건은 어떤가요? 일곱 번째, 이렇게 하락하는데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발 뻗고 푹 잘 수 있는 맘 편한 투자를 지향하는 자산 컬렉터입니다. 주식은 계속 하락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수익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앞날이 창창해 보이지도 않아서 갈 길을 잃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둠을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서 빛이라도 보인다면 터널이라고 생각할 텐데 빛도 보이질 않고 눈앞도 캄캄하니 끝이 보이질 않는 동굴에서 평생 지낼 것 같아 두렵습니다. 어떤가요? 우리의 지금 상황과 같지 않나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에 있어 구루들의 의견을 잘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놀라운 수익률에만 흥분할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어려운 시국들을 버텨냈는지 알면 이 어두운 중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한 줄기 빛이 생길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지평을 충분하게 넓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투자 고수들의 최근 인터뷰들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뉴턴이 그랬다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제일 처음이 강방천 회장입니다. 얼마 전에 개봉해서 화제였던 국가부도의 날에서 유아인은 IMF를 기회로 엄청난 부를 거머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대부분 유아인의 실존 모델을 미래의 셋 박현주 회장을 꼽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였던 강방천 회장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1억으로 156억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사실 워렌 버핏, 켄 피셔, 레이 달리오와 같은 분들을 먼저 하는 게 맞지만 가장 최근 인터뷰를 한 구루의 투자 의견을 올려드리는 게 나을 듯해서 강방천 회장님 의견을 올려봅니다. 최근 강방천 회장님은 에셋플러스 펀드 가입 고객들에게 회사 설립 이후 네 번째로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전에 강 회장님이 편지를 쓴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0월,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70년 만에 처음으로 강등된 2011년 8월,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한 2020년 3월 등 3번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 회장님이 최근의 시장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강 회장님은 이전 4번의 편지와 마찬가지로 이번 편지에서도 조정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진폭이 크면 클수록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번 하락장의 끝은 언제가 될까요? 국내 시장은 2, 3년 정도의 장기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수가 3200으로 다가서면 냉정해지고 2800포인트로 오게 되면 조금 더 다가서기 바랍니다. 항상 오르면 계속 오른다고 얘기하고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고들 얘기하는데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 엄청난 유동성 축제 속에서 모든 기업과 모든 자산이 다 오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큰 변동성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서서히 정상화로 가면서 겪는 불가피한 충돌의 과정이며 앞으로의 조정은 낙폭은 깊지 않지만 오래가는 U자형 혹은 분지형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하락장이 온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10년 이상 이어져온 디플레이션 환경이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낮은 물가를 유지해온 값싼 중국산 제품. 두 번째, 신유통 채널. 세 번째, 자유무역. 이렇게 세 가지가 디플레이션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되어버렸죠. 많은 시장 전문가들과 정책가들이 우연히 장기간 지속된 디플레 환경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인플레이션을 방심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증가에 대한 파급 효과는 아직 물가 상승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2% 넘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령 1%에서 2% 상승에 그치더라도 2008년과 비교해 부채 총량이 7배에서 8배까지 늘었기 때문에 금리 1%의 상승이 과거 잣대로 보면 5%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와도 금리정책, 재정정책의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겁니다.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보다 자산 버블만 더 가속화되어 전 세계적인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바로 이 부분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국내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죠. 지금은 화폐의 자본보다 지적 자본이 중요한 세상이기 때문에 금리정책, 재정정책보다 규제 완화를 통해 좋은 기업이 많이 나오게 해야 코스피도 5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규제 완화는 돈이 들지 않는 투자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탈규제이며 지적 자본이 생산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이런 시대에는 기업의 규제로 인한 막대한 비용 지출을 낮춰줘야 합니다. 네 번째, 강 회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기업의 조건은 어떤가요? 나는 물론 주변 사람의 지갑을 열게 하고 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잘 팔릴 수 있는 인프라 스트럭처가 깔려 있을 때 좋은 주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잉여 현금 흐름이 나쁜 기업은 좋은 주식이 될 수가 없죠. 이런 측면에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플랫폼 기업을 더 선호합니다. 에셋플러스가 삼성전자에 투자하지 않는 것도 경쟁력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경쟁력 유지를 위한 설비 투자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듭니다. 주가 수익 비율, 일명 PER도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잉여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경쟁력 유지 비용이 적게 드는 기업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업의 매출은 정확히 우리의 소비와 일치하고 회사의 매출로부터 이익이 나오고 그 이익이 회사의 가치를 만들면서 가치가 그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수요를 보면서 경쟁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경쟁자가 너무 많아지면 결국은 공급량이 줄어들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서 기업의 수익성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억제된 지갑이 열리는 보복적 소비로 개인의 지갑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 등 리오프닝 업종과 최근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플랫폼 업종, 그리고 반도체, 전기차 등 경쟁이 심화되는 산업에 물건을 파는 대장장이 역할을 하는 기업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회장님이 생각하는 투자 원칙 3가지는 뭔가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 투자 원칙 3가지는 첫 번째, 언제 끝날지 모르는 조정 국면에서 부채를 끌어다 펀드나 주식을 사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둘째는 강력한 태풍에도 꿋꿋하게 버텨낼 건강하고 좋은 기업, 좋은 펀드와 함께해야 합니다. 셋째는 오랜 기간 동안 찾아올 조정의 시간에서 가치에 대한 믿음을 충실히 쌓아가는 적립식 투자를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런 박스권에서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 어떤 것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는 시장에서는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가 좋지만 앞으로 긴 박스권장에서는 펀드 매니저가 편입 종목과 비중을 조절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액티브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변동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가치의 힘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시장이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평균 이상의 가치를 찾는 액티브 펀드의 효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 이렇게 하락하는데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규제를 풀고 좋은 기업이 많이 나와서 코스피가 5천을 가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불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수 5천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잠자고 있는 연금을 깨워서 상당 부분을 저평가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해둬야 할 때이며 연금자산 중에서는 결코 자본시장에서 돈을 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나타나는 거시 변수의 불확실성이 시장을 정리해줄 때 오히려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투자 기회입니다. 오랜 조정 시간 때문에 지치거나 수시로 찾아오는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강반천 회장님의 올해까지 한 인터뷰를 정리한 것입니다. 제 생각도 대부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액티브 펀드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광 회장님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에 대해서 패시브 펀드보다 좋다고 평가하시지만 이렇게 횡보장일수록 자칫 잘못 선택할 경우에 오히려 펀드 매니저가 고점 매수, 저점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 회장님의 해안이라고 보는 것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재정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억눌렸던 규제를 정상화했을 때 기업들은 필요한 비용을 제거할 수 있고 이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나타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일자리 문제와 지역 발전, 수출 등의 개선 등으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산 컬렉터였습니다.